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두 번 방송을 찍네요. 네, 점심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어서 새벽 시간인데요. 지금 12시 9분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잠깐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네, 자기 전에 좀 짧게 찍으려고 하고 저의 구독자 수에 저의 진심에 누군가는 감명을 받고 하루에 2개나 영상을 올리다니 하면서 누군가는 감명을 받고 구독자가 단 한 명이라도 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기 전이고 시간 짧게 할 거라서 오후에 했던 그 이뮤노반트 Q&A 관련 내용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재미삼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엔 이제 최근이라고 할까요? 최근 좀 알려진 것들 중에 잘못 알려진, 특히 개인들에게 투자자들의 오해 또는 잘못 알려진 정보? 요즘 정보라는 말 쓰나요? 네. 를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뮤노반트가 반트 약물,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그레이브스병에서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 1차 치료제라 하면 이제 어떤 환자가 질환을 딱 판명을 받으면 이제 이 약부터 씁시다 하고 넣는 게 이제 1차 치료제인데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좀 시장에 돈 것 같아요. 1차 치료제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NO. 이거는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로바트는 1차 치료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뮤노반트의 임상 실험 설계면에서의 일단 답이 있어요. 1차 치료제는 이미 항갑상선 약물 ATD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 메티마졸이라는 약물입니다. 1차 치료제는 이미 메티마졸로 정해져 있다.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이걸 1차 치료제로 쓸 정도의 시장의 질환이었으면 1차 치료제로 임상을 했겠죠. 허가를 1차 치료제로 받아야 되니까. 근데 1차 치료제는 메티마졸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뮤노반트도 이제 항갑상선제 약물을 투여받고도 불응한 환자들, 반응한 환자들은 그대로 이제 항갑상선 약물을 투여받으면 되고 항갑상선 약물, 메티마졸을 약물을 복용을 했음에도 이게 약물이 잘 안 드니까 그 다음에 치료법이 이제 뭐 방사선요법이나 수술적 요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를 처방해보세요를 노리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임상을 설계를 했는지는 다 이유가 있죠. 예. 항갑상선 약물이 1차 치료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의사들이 약 처방할 때 물론 이 약부터 써봅시다 할 수도 있지만 다 순서가 있어요. 메티마졸은 이미 많이 그레이브스병에서 처방이 되고 있고 유효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하고 나서 듣는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안정성도 70년 전에 출시된 약물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실히 검증이 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70년 동안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확실히 검증이 완료된 약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구약으로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약 여러분들 처방받으면 뭐 3,000원이면 다 처방받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할 약당 수십 원에서 수백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약물이.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메티마졸 먼저 드셔보세요 하죠. 신규 환자들 오면 1차 치료제는 무조건 메티마졸입니다. 메티마졸 먼저 드셔보세요 하고 메티마졸 처방을 딱 내립니다. 처방을 내리고 나서 환자가 처방을 내리고 증상을 봤더니 괜찮아져. 그럼 여러분 메티마졸 드시면 됩니다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이 환자가 메티마졸을 먹다가
갑자기 증상이 좀 더 심해져요. 처음엔 약이 잘 듣더니 나중엔 약에 내성이 막 생기고 항체 상태가 더 심해지고 막 해서 더 심해지고 하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요법을 받으셔야 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데 둘 다 거부감을 느끼고 수술을 하면 평생 갑상선을 이제 떼버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생기고 하니까 선택의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토클리마브로 이제 임상을 해서 그레이브스병 치료제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이나 저희 유튜브를 스쳐 지나가시면서라도 잠깐 보신 분들은 좋은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가시는 걸 거예요. 뭐 주식에서는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향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들어서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킨 것도 있고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오해는 빨리 잡아야죠. 뭐 향간에 뭐 1차 치료제로 쓰이면 더 시장 가치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거는 확인은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재미삼아.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꿈입니다. 꿈을 한번 재밌게 그려보자 이겁니다. 뭐 혹시 압니까? 로또도 되는 사람이 있듯이 꿈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재미삼아는 얘기고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뭔 개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뭐 펀더멘탈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수하시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꿈만 가지고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꿈도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수를 하는 거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있을 법하게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도 주주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전혀 정보력이 검증된 게 전혀 없다라는 건 좀 확인해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라이릴리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죠. 회사채 발행. 꽤 큰 규모예요.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들었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 몇십억 달러 수준입니다. 80억 달러였나? 아무튼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의 회사채를 좀 발행을 한 것 같은데 일단 M&A를 위한 발행인 것 같아요. M&A 벌써 재밌죠, 그죠? 네, 재미없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찍을 때 한올바이오파마 왜 한올바이오파마만 파시나요? 하면서 옛날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유튜브로 큰돈 벌고 싶으면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종목을 막 검색해서 좋은 뉴스 찾아서 좋은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독자 수 금방 늘어납니다. 뭐 알테오젠, SC제형 앞으로 창창합니다. 뭐 계약도 더 터질 거고요. 이제 뭐 ADC도 있고 이중항체도 있고 SC로 바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회사는 전세계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두 개뿐인데 기술력은 알테오젠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호성을 지르세요. 꿈을 그리세요. 이렇게 하면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구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ABL 바이오도 있고 뭐 좋은 회사 많잖아요.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막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객관적인 얘기보단 진짜 호재성 발언만 하면 구독자들 많이 꼬일 거고요. 그러면 1000명 금방 했겠죠. 예, 그렇게 했으면 1000명 금방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게 투자할 때 애매하게 알고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모르면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럼 돈을 잃진 않아요. 근데 잘 알면 투자해서 끝까지 버텨서 주식을 모아가면 그 회사가 언젠간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이라는 게 단타는 사실 내일이냐 내일 모레냐 오를 거냐 말 거냐죠. 3개월만 따져도 3개월 안에 오를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데 그 시계열을 길게 늘리면 그 회사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회사가 우여곡절을 다 겪고 산업 사이클이 돌아오면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또 이익 구간이 오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늘리면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시계열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주식이라는 게. 근데 시계열을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도박이 가깝고 점점 나의 수익이 날 확률은 반반 50대 50으로 떨어집니다.
시기를 길게 몇 년으로 늘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80% 9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시기를 길게 늘리면 되는데,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유튜브는 애매하게 알면 이 얘기하다 말했죠. 애매하게 알면 가장 위험한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유튜브 컨셉이죠. 어떻게 보면 컨셉을 잡았냐면,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열심히 공부한 회사가 있으니 이 회사를 좀 깊게 파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는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인기성 발언이나 이런 걸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아무튼 일라일리가 최고의 회사채, 최대 금액의 회사채를 최근에 발행을 했어요. M&A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뜨네요. M&A 인수합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 허예민 연구위원님의 리포트를 봤는데, 이제 M&A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제약사에서 M&A를 준비하고 있다. 일라일리도 최근에 대형 채권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M&A를 위한 회사채 발행으로 거의 굳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라일리가 과거 최근에 지금 회사채 모집한 거 말고 바로 전 과거에 2024년 2월에 약 8조 8천억 원, 그러니까 65억 달러를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한 회사가 두 개 회사예요. 하나는 이제 모픽이라는 회사고, 또 하나는 버사니스 바이오라고. 자, 모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자가면역 질환, 즉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IBD라는 질환의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버사니스 바이오는 지금 일라이릴리가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는 비만 쪽 관련 회사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IBD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염증성 장질환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로이반트가 자회사 중에 텔레반트라는 회사를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M&A로 이제 팔았죠. 회사를 팔았는데, 그 텔레반트라는 회사가 개발하던 게 이제 IBD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머크가 프로메테우스라는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큰 돈 주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달러 가까이 주고 인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프로메테우스라는 바이오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염증성 장질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되게 큰 질환이고, 일라일리도 그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픽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를 약 26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5천억 인수를 했고, 버사니스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인데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총 65억 달러 발행을 했는데 45억 달러를 인수합병 하는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릴리의 향후 주목하는, 일라이릴리가 릴리가 향후 모르겠다 주목하는 그 질환, 아니면 뭐 타겟, 아니면 뭐 질병, 군, 뭐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로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지금 경쟁이 심하고요. 일라이릴리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비만 치료제에 너무 치우쳐지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일라이릴리라는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한쪽 파이프라인에만 치우치면 이게 오히려 기업의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비만 치료제로서의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일어나고 있고,
더 꾸준한 투자를 하겠지만 너무 많은 경쟁사들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래서 그쪽에만 집중을 하기에는 사실 현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한쪽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으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그 비만 시장에만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질환군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합병은 사실 비만으로 버사니스 바이오를 한번 인수를 또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와 협업을 하고 있는 펩트론도 있지만, 펩트론 주주님들은 펩트론을 인수하길 바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펩트론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자가면역 질환에 좀 중점을 두고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꿈을 그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라이릴리가 지금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학 질환이랑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암제 쪽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라이릴리가 과거에 항암제는 좀 하던 게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없는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기 위한 거는 알츠하이머 같은 이제 완전 언맷 니즈가 너무 큰, 그리고 기술력이 너무 좋아야 하는,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기술 개발이 힘든 그런 질환이랑 자가면역 질환처럼 시장 사이즈가 크고 만성 질환으로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지금 기존에 있던 TNF 알파나 IL6나 이런 염증성 타겟 물질들에 대한 약물들은 지금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물망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가장 지금 최근에 기술 개발이 다 되고 있고 하는 게 이제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 얘기입니다. 이뮤노반트처럼 FcRn 저해제 시장을 인수합병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꿈을 그리고 있고요.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 하기에는 워낙 본인들의 마케팅 능력이나 시장 침투력이나 그 다음에 향후 약물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시가총액도 60조 원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사이즈가 커서 알제넥스를 인수합병을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제넥스를 인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이뮤노반트 하나인데, 이뮤노반트를 인수하기에는 지금이 딱 좋은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FcRn 저해제에 대한 과학적 기전 검증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왜냐하면 알제넥스 약물이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고 잘 팔리고 있고 시장성도 커지고 이제 초입 구간입니다.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초입 구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FcRn 저해제에 대한 어느 정도 과학적이나 생물학적 검증이 완료가 돼 있고 자료가 많이 쌓였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질병 타겟을 할 수 있는 질병군도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상부상조 아닐까라고 저는 꿈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초입이잖아요. 초입기. 지금까지 금리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고금리였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회사들 주식이 너무 많이 싸졌어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되기 전에 사야 돼요. 금리 인하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막 오르면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러면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려면 좀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시기에 바이오테크 회사들 주식이 너무 싸져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뮤노반트 회사 내부 사정은 제가 아예 모르지만 여러 대형 제약사들이 이번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 발표를 보고 컨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욕심나지 않습니까? 알제넥스가 지금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환자군이 약 2만 명 정도로 투약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거의 2조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이상 나고 있고, 올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환자 대상군이 3, 4만 명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뮤노반트가 타겟하는 불응성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환자군만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배 가까이 시장 사이즈, 질환 사이즈 크기인데, 그러면 벌써 매출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만 때리면 뭐 10배 차이 정도가 난다고 치면 너무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관해 데이터를 발표한 걸 보고 여러 대형 제약사에서 컨택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기업 가치가 여러 제약사에서 컨택이 온다는 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뮤노반트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차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그런 학회 발표 데이터를 보고도 의사들이 반응이, 이제 없던 신약이 나온 거니까 ATD로 관리가 안 되던 사람들이 관리가 되게끔 됐으니까 이제 언맷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의 관심도 더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릴리가 이런 기회를 지금 비만으로 계속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좋은 회사 FcRn 저해제라는 게 검증이 어느 정도 이론 검증이 돼 있고 신뢰성이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는 워낙 떨어져 있고, 앞으로 향후에 IgG 제거율도 훨씬 더 높고 다른 신약보다 향후에 발전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 상승이 워낙 정해져 있는 회사라고 거의 점 찍어 있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주주라서 생각이 그렇게 들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라이 릴리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 비슷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일라이 릴리가 인수를 한다면, 뭐 비싸게 주고 인수를 한다면, 지금 아제넥스가 60조니까 적게 잡아도 한 20조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총액 20조 정도. 뭐 10조는 너무 싸게 파는 것 같고요, 사실. 시가총액 10조는 너무 싸게 파는 것 같고, 한 20조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뭐 잘 받았네. 왜냐면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투자한 기간도 있으니까, 투자한 돈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몇 배는 받아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조면 팔아도 지금 아제넥스 시가총액 60조인데 20조도 3분의 1에 싼 거면 싼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일라이 릴리가 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 그런 회사,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 시장을 타겟하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고 인수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좀 걸리는 거는 이제 제 꿈을 와서삭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뭉개버리는 거는, 작년에 인수했던 회사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라이 릴리가 노리는 건 너무 이제 싸고 저평가된 회사들, 기술 개발이 초입 단계인 회사들을 좀 싸게 가져와서 본인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좀 비싼 시가총액, 그러니까 좀 약물의 가치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이뮤노반트를 인수하려고 20조 원을 갖다 때려 박는 거는 현실성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하지만 뭐 꿈을 그리는 건 자유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꿈을 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뮤노반트가 확률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가격대만 맞다면 확률은 충분히 높을 것 같고요. FcRn 저해제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 저해제에 대한 일라이 릴리가 관심이 없었으면,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인수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 행복한 꿈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영상을 또 찍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눌러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챗 너무 환영합니다. 슈퍼땡스 환영하고요. 보내주신 돈은 제가 소중히 잘 그 하늘바이오 파마 방송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내용의 방송을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겠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